짠하게 만나 지금. 거절은 거절한다. 밥이나 한 잔해. 어떤 인연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이자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 후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20일. 결혼식장 예약까지는 딱 30일 걸리더군요. 우와. 속전속결인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바로 다음 줄이 그런데입니다.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성급했죠. 자, 최근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파혼의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진짜? 인생에 한 번뿐이고 싶은 결혼이라 단청까지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만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옆에 너무 예쁜 커플이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으로 가게를 가서 이제 사장님이랑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냥 머리 짧은 저를 보는 것 같은. 아, 똑같아서? 네. 성향이. 네, 너무 결이 잘 맞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일도 쉬고 있고 몸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그럴 때인데 오빠가 같이 일하면서 시간 천천히 이렇게 같이 나랑 같이 상의하고 하자. 뭔가 계속 저를 믿어주고 좀 위로가 됐구나. 일단은 지금 아까 뭐 파혼의 위기가 있을 정도로 다툰다고 하셨는데 주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다투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인들이 이제 아직도 몇 명 이제 많이 오는데 그렇죠. 네. 이제 가게를 마치는 시간을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자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몇 번 자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쌓였는지 네, 워낙 지인이 많아서 자주 오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한 계속 6개월 돼요, 그게? 네, 아, 6개월이나? 계속 그럼 혹시 그 깨톡 인원이 얼마나 돼요? 600명 정도. 좀 힘들다. 좋은데? 여자친구 해주잖아. 시기상으로 일을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가게를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됐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이제 본인의 지인들을 좋은 마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하다 보면 네. 저도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제 긴장되는 그런 자리들을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피곤해요. 예. 그 가게 어떤 가게예요? 감성 술집 감성 술집. 여자도 많겠다. 그게 개인이 하는 술집인데 또 자리가 다치석이 있는 술집이다 보니까 앞에 여성분들이 앉으시면 요즘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는데 간혹 사장님 몇 살이세요? 아, 그래서 블로그에 저런 내용이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신경 써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불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맞아. 혹시라도 다른 사람도 손님과 사장님의 관계가 아닌 감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분이 그 일을 하실 때 의상 같은 걸 조금 뭐 개량 한복을 입는다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네, 난닝구도 괜찮고. 근데 그 집이 될까요? 맘만 있으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결론은 그래도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더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보세요. 저는 결혼하고 결혼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꼭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결혼 전이라면 더욱더. 더 신중해야 되네. 네. 왜냐하면 결혼 전이라면 사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환경과 나 자신을 알아볼 되게 좋은 찬스거든요. 그것이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을 강제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이 안에서 더 강한 폭발력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이게 내가 건강하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과연 연합을 할 수 있는 그 일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문제가 안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로 생각해보자. 여성 편에서 보면 나무를 심어 놓고요. 식재를 다른 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잔뿌리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땅에 새로 자리를 잡으려면 4배 정도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선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4배의 힘이 필요하죠.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인위적으로 더 이렇게 밝은 척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모습대로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여러분 시댁 갈 때 그럼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24시간 긴장돼요, 그러면. 예. 긴장감이. 막 이렇게 막 어머니 너무 오래 사신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시댁 가가지고 퍼포먼스 하는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동그랑땡을 붙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남의 집이잖아요, 솔직히.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오셨어요 뭐 이랬으면은 이 피로감을 안 느꼈을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분위기도 맞춰주고 나는 원래 좀 이렇게 입고 싶은데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네? 나 원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분위기 띄우려고 덤블링도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피로감이 확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막 쫙쫙쫙쫙 떨어지면서 야 이렇게 내가 너무 짧게 판단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또 이제 남자친구 입장은 야 내가 너한테 왜 이러는지 네가 몰라? 나 너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나 너랑 같이 잘 되려고 가게 이고 하는 거야. 더 무리하게. 내가 왜 친구들을 많이 부르겠어? 나 혼자 하면 이렇게 안 부를 거야. 근데 나 너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너 보고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남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과 어떤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하겠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약간 느낌이 검찰같이 되네요. 수사대, 마음 수사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미료를 더 빨리 자리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있고 또 여자친구는 또 같이 함께하고 도우려고 했지만 나는 이런 섭섭함과 짜증남이 반복된다면 냉철하게 여기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 끝나고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때 얘기할 때는 서로 손을 잡고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스킨십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맞아. 그렇잖아요. 그냥 스킨십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 그때는 좀 스킨십보다 더 중요한 게 존중, 예의. 그렇지만 이거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결혼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나 진짜 그렇게 나 못해. 나도 책임 못 져. 나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어요. 아,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제 난 현명하다. 네.
고등학생 때 4년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네. 다시 4년 후에 제가 매달려서 결혼까지 한 5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부터 출산까지 일사천리로 후다닥 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짜 처리가 안 되는 건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인데요. 유독 몸이 아픈 날에 좀 일찍 돌아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냐고,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냐고,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네. 이것도 많이 들어봤던 건데. 아, 많이 네. 들어봐. 아 실제로 저런 분이 계시구나.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막 되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벽이랑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 계세요? 바로 앞에 또 계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결혼 자체가 매달려서 잡은 남편인데 네, 그렇죠. 지금은 좀 서운한 점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이제 남편이 네. 그 아버님 사업 이제 물려받으려고 네. 이제 일을 같이 하는 중이어서 어. 6시 반이 원래 정시 퇴근인데 음. 이제 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항상 야근이 1년 내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연애 때는 어땠어요? 연애 때는 막 좀 서운하게 했던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가지고 어떡해, 세상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첫날에는 제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때는 또 잘 들어주더라고요. 또 위로도 해주고. 근데 이제 저희가 4년을 만났는데 제가 제 첫 남자친구였거든요. 네.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한동안은 이제 길 가다가 비슷한 남자분이나 이제 남자분들만 보면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길에서 얼어붙는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모르고 그냥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못하고 그냥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약간 예민해지면은 다투게 되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아기가 찾아온 거라 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만 있고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제 첫째 출산하자마자 한 4, 5개월 만에 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도파민이 막 그냥 도파민이 막 그냥 도파민이다. 파민이. 날아다니네요. 작두를 막 타네요, 도파민이.
파이팅이 막 엄청 그러니까 그럴 때지. 둘째 낳은 지 별로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남편한테 오늘만 좀 일찍 들어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이제 너처럼 사는 엄마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참았었어요. 항상 연애 때도 많이 받아줬었고, 근데 이제 이게 결혼해서도 내가 마냥 받아주기만 하고 맞춰주기만 하면 아 이건 내가 너무 빨리 지쳐버리겠다. 맞아요. 그리고 또 네, 결혼하면 그 생각에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 힘은 뭐였냐? 우리가 도파민이 막 나올 땐 웬만한 게 다 이해돼요. 막 근데 내가 힘들어. 그러면 자기야 다 힘들어. 세상은 다 힘들어.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들어. 자기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전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하겠는데 이제 남편 이제 사람들은 뭐 아버지가 뭐 사업 물려주고 너무 좋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려. 오히려 본인이 사업하는 걸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차라리 다 떼고 그냥 내가 하겠어. 여러모로 부담스러워. 근데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남편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뭐하러 말해요? 그럼 이 여자 피곤하게 할 뿐인데. 제가 경영 2세 모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들의 불평이 있고요. 아들의 힘듦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세대는 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암만 잘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뭐 아버지 저 좀 퇴근해 보겠습니다. 이 새끼 내 사업하려는 놈의 새끼가 제 시간 맞춰 퇴근하고 그게 뭐 사업 돼? 아버지는 이렇게는 안 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결혼 전에는 좀 일부러 직원들 앞에서 저를 더 혼을 많이 내셨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좀 자발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겼고 아이도 생겼고 하니까 그때의 그 저의 책임감의 무게랑 지금의 또 무게감이랑 좀 많이 달랐었고. 잠깐 타임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타임 들어왔어요. 잠깐 타임 들어왔어요. 근데 잠깐만요. 타임 들어왔어요. 근데 네, 근데 나왔습니다. 이 부분 매우 흥미로워요. 네. 가봅시다 근데, 끝까지. 네. 오케이. 근데 저희 남편은 항상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자기 친구들 만나는데 항상 저 데려가고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 알던 사이여서 그런 건지 그래도 뭐 너 혼자서 또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또 얘기할 것도 있고 그냥 좀 자유롭게 놀아봐라 하면은 안 간대요. 제가 안 가면 안 간다 그러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얘기해봐요. 빨리. 그러니까 저는 굳이 표현은 안 했는데 항상 죄책감이 좀 있어요. 뭐에 대한? 평일에 와이프랑 이제 아기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아기들 데리고 어디라도 나가려고 하고, 혹시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같이 힘든 입장이니까 이제 아기들을 뭐 어머님이나 저희 엄마한테 맡기고 그런 시간을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같이 누리고 싶다 약간. 진짜 좋네 남편. 최고다. 소박하네. 마지막에 감동과 재수 없음이 호문 앞에서 그냥. 자, 이번에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4년 차 된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느라 7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고 일요일 딱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제 남편. 이번 토요일은 꼭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이거 사연이 센데요. 네, 왠지 섣부르게 이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직접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진짜 세다. 저쪽에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일종의 주말 부부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거면 남편분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자주 출근을 사실 뵙고 오는 건데. 그래서 주말을 좀 같이 보내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엄마 저녁 드려야 되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이쪽에 가 있어. 나는 엄마하고 뭐 하고 해결하고 갈게. 그러면 이제 안 와요. 없어요. 이제 그 저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찾아뵙고 싶으면 사실 뵙고 오는 건데 시어머니 댁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진행이 돼서 밤에 주무실 때 깨시면 우셔요.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장남이거든요. K 장남. 효도하는 장남이라서요. 엄마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요. 자기 밟으면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이제 충혈된 눈으로 출근을 해요.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 것 이유가. 같은데. 실례지만 시어머니 상태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보고 어르신이라 그래요. 아드님한테도 네. 아. 어머니 이거 밥 드세요 그러면 어르신도 드세요 이러면서 점점 나빠지고 계시는데 어머니 성품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평상시에도 얌전하시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셨는데 치매에 걸리셔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하셨는데 이제 화장실 못 찾으시고 사람 못 알아보시고 식사 이제 혼자 못 하시고 초창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딱 남편을 보는 순간 앞집 아저씨 같고 그냥 이제 저도 계속 이제 늙어가는 관계가 되니까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런데 남편은 와서 제 눈치를 보면서 집 청소를 막 해요.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딱 이제 부엌에 딱 앉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다가 내가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나 가? 그러면 잘 가. 그러면 남편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네, 근데 다 아내 마음도 다 알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그래도 아내한테 부족한 남편이랑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일단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아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먹고 혼자 씻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 이름도 모르세요. 근데 그 눈빛은 내가 아들이란 걸 아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머니잖아요. 부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 똥기저에 갈아주시고 그런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되면 제가 자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83이신데
75세에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8년 정도 지금 되셨는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시는 상태예요. 근데 네. 그냥 제가 다 미안하죠. 항상 미안한데 근데 부모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고 싶으니까 가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뭐 부모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하여튼간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제가 다 부족한 거고. 근데 같이 사는 것도 아내한테 또 그런 짐을 지는 게 싫어요. 저만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증세인데요. 이게 악화가 되면 치매가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드님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혹여나 잘못 진행되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87 되셨는데 엄마가 한 90 돼서 내가 혹여나 안 좋아져서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 와, 이러면 정말 이건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는 거랑 너무 다른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약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또 많이 진행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아내분의 지지를 남편분이 받는 것이 장기간에 가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렇게 조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나 그 언어가 그래 내가 당신하고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여기를 말하는 거랑 야 근데 어떡하냐. 어머니다. 이거랑 아내가 다 이해하면서 아마 섭섭한 뉘앙스가 다를 것 같아요. 그 무게중심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서 만약에 여자 입장이면 조금 저거는 내가 다 이해하는데도 섭섭한데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아까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전 왜 그러냐면 김미자, 김미경, 김미숙, 김미래 누나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여자는 저렇게 하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네? 그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지만 어머니를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약간 섭섭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네, 서운한 감정은 많이 있었는데요. 서로 참고 있으니까 정말 나중에 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하고 행동하고 너무 틀린 게 자책감이 느껴져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또 남편 간 다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또.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남자한테 그 짜증이 나면 배가 고프네. 그럼 또 매콤한 거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시켜가지고 또 음식 확 짜증나니까 먹다 보고 택배 또 시키게 되고. 왜 그러면 옷이 없거든요. 오늘 못 오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신청하고? 네.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거지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럼. 써주세요. 그리고 남편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다 미안하고 이해해.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지만 너무 미안하니까 또 참고. 이러다가 이제 남편분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책임감과 우리의 이 엄마에 대한 애정이 아무리 몸이 망가져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머니의 때에 삶을 마감하신다면 이때 아들의 몸과 정신은 갑자기 그냥 완전히 확 이렇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가면 어떠실까?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억이래요. 자, 이제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팔 잘라지면 팔도 만드는 세상이 됐고 심장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 버려요. 대체하기도 하고. 근데 인간의 기억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기억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와 과거의 모든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이 이질감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말을 이해하고 같이 웃고 참 이런 순간들이 인간에게 진짜 엄청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그 너머의 세계를 이 조명처럼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비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너무 어렵고 할 수 있거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으로 엄마 며칠만 간병해 주실 분 없고 남편분이랑 아내분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어디 근교에 바람이라도 좀 쐬도록요. (16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과 둘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 대면대면해지고 같이 있으면 할 말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랑 차를 탔는데 정적이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 옆집 아저씨랑 있는 것처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고작 몇 분 거리인데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부 사이에 정적 대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계시는군요. 지금 언뜻 보기에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네, 아니 그리고 지금 근데 왜 하필이면 의자가 좀 갈라져 있어요? 저도 오자마자 이게 의자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저 의자는 이런데 또. 근데 지금도 굳이 남편분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아내랑 그러니까, 떨어진 느낌인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으셔도 되는데 굳이. 네. 예. 정성이 없이 떨어진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적 불안감. 그래서 좀 자기 음식이 최고야 이런 것들. 이건 맞다 내 시간이. 데 질문이라서 오늘 조금 더 잘해주는데요. 어떤 질문이 떨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분 마이크 좀 잡고 얘기해 주세요. 아,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근데 오시는 길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인천에서 오는데 올 때도 그냥 본인 운전에 집중하고 본인 이거 뭐지 이거 뭐 이렇게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왔어.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왔어. 블루투스를 끼고 운전을 하신다고요? 그럼 차 안에 있을 때가 좀 제일 어색한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쌍둥이 7살을 키워요. 남자의 쌍둥이. 근데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집이 정말 전쟁터예요 늘. 쌍둥이 7살을 키워요. 남자의 쌍둥이. 근데 집에 있다 보면 집이 정말 전쟁터예요 늘 저희는 이제 조용했음을 늘 바래요. 근데 막상 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이제 단둘이 남게 되면 그렇게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 그러면 두 분 데이트했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요. 또 여기 오는 길. 영화를 보러 가도 애기들이 무조건 함께 있으니까 둘이 있을 때는 이제 오늘이 정말 네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데이트였던 거지. 아니 혹시 아내분이 조금 어색해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평소에도 제가 말이 없어가지고요. 아, 평소에도. 그럼 연애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했어요? 집사람이 많이 얘기했고요. 제가 다 말을 해요. 아, 그럼 애초에 연애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 자고 나면 좀 이렇게 못다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이라 아이들하고 같이 자요. 몇 시? 9시에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세상에. 혹시 애들 몇 시에 자요? 9시 뭐 10시 이렇게 자요. 아, 3시간 느려요. 네네. 6시에 자야 돼. 몇 시? 그 9시에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 제가 9시 자요.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몸이 약간 허약 체질. 아니, 뭐 다음날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아, 일이 새벽 일을 예. 하시는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아, 새벽 4시에 나갑니다. 그럼 아내분은? 저도 출근을 해요. 아, 그럼 패턴이 아예 다르시군요. 네네 뭐 그렇죠. 와, 이렇게 꽤 오랜 시간 흘렀으면은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시간이 딱 나서 그치, 만들죠. 둘이 딱 있게 되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네. 때도 있는데 네. 네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도파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저랑 우리는 도파민이 바닥났나 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나오셨나요? 그럼 어떠셨어요? 초반에 넘쳐 흘렀을 거예요. 넘쳐 흘렀을 텐데 근데 쌍둥이 낳고 이제 육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이제 그래도 꽤 쌍둥이 낳기까지 되게 막 이렇게 열정적인 그 시기가 있었네요. 열정적이었으니까 쌍둥이가 나왔겠죠. 네네네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요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근원적인 얘기를 서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결혼을 하면 자기의 이름이 좀 없는 나라 같아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아빠 역할, 남편 역할. 그럼 계속 역할은 늘어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미안해해요. 자기가 그렇게 못 해주는 거.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해. 아이씨,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도 못 해주고. 블루투스 껴야지. 블루투스 껴야지. 아이씨. 계속 블루투스만 끼게 되고. 또 어느 날 나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자기야. 왜 이렇게 어색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자기야 나랑 있는데 지금 블루투스 꽂고 지금 뇌에다 지금 기분 좋게 자기랑 가려고 하잖아 데이트. 지금 다른 부부는 6시에 애 재우고 나서 지금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남편에게 저 아내에게 우리의 이름이 좀 있게 살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지난 아마 한 10년 가까이 5년 가까이 우리의 이름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로만 살았을 거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보통 우리의 부모가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을 짓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게 소망을 담아서 보통 2자를 짓는 겁니다. 창성할 창에 구수로. 구슬처럼 빛나게 이렇게 일이 잘 되어라. 그래서 그걸 부르는 거잖아요. 부른다는 건 일종의 소망이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박대진이요. 대자 진자. 대자는 무슨 대예요? 큰 데의 별진이요. 그러면 큰 별이 되어라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큰 별처럼 될 사람아, 너 큰 별처럼 되어라. 근데 20살이 넘으면 저는 자기의 이름은 자기가 한번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명 말고 그러면 20살 이상 넘은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으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내 개인으로서의 내 소망이 자기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들어도 숨을 쉬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그래야 생명의 에너지가 도니까 여자로도 보이고 부부관계도 하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의 이름이 20%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소망이. 그리고 그 부부가 서로의 그 20%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그 신호를 좀 정하고 갈까요? 네. 아, 뭐 부부관계 하자 신호야? 네? 신호야? 네? 아니 우리 즐겁게 살자, 출발하자, 화이팅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아 저는 부부관계 하자는 신호를 주로 서로 주는 거라는 걸 알고. 겸사겸사 다 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부부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좀 저희 뭐 퍼포먼스 되나 오늘 뭐 이게.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우리 부부관계 뭐 자기 할까 그걸 저 김창호를 볼까 이걸로 하는 걸로. Let's get it on 뭐 이런 걸로. Let's get it on 뭐 이런 걸로. 오늘 Let's get it on.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자격증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자격증 있으신 분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시동을 거세요? 용차. 용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막 잦은 부부관계의 횟수보다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주는 거, 이해해주는 걸로 이제 그게 좀 분명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오늘 돌아가는 좀 차 안에서는 블루투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블루투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깨 부셔야 돼 그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37살, 남자친구는 42살. 늦은 나이에 만나서 6개월째 연애 중인 커플입니다. 처음엔 저와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둘 다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이라 한 번 싸우면 진짜 전쟁 난 것처럼 서로 타협도 양보도 없다는 겁니다. 싸울 때마다 진이 빠지고 힘들어서 이거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돼질 지경이에요. 늦게 만난 만큼 큰 결실을 맺고 싶은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진짜 이분들은 전쟁 중에 전쟁이신 것 같은데. 질문 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ISTJ. 안녕하세요, ISTJ입니다. 어? ISTJ요. MBTI, ISTJ. 네, 저 ISTJ. 네, T예요. 저는 ISTF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남자친구와 싸울 때 정말 이 돼질 정도로 힘들다는 게 대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혼자서 여행을 되게 잘 다녀요.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도 외국 친구들 만나서 막 정말 너무너무 잘 다니고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딜 왜 나는 그렇게 다녀 아니 왜 아니 나는 그렇게 다닌다니까 나는 그렇게 잘 다녔어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아니 나는 그렇게 다닌다니까 나는 그렇게 잘 다녔어 아 이게 타협이 안 되는구나. 이게 이 친구하고도 이제 조금 더 앞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도 저런 걸로 속상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나 혼자일 때 즐겨서 해왔으면 둘이었을 때는 이제 둘이었을 때의 즐거움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일단은 뭐 여행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좀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설득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오늘 물어보고 오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면 내일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결혼을 날짜를 잡으신 거예요? 안 잡았어요? 네.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새로운 시각이다. 일단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약간 충전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라고 쳐보면 저는 너무 걱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아니 그리고 예쁘고 매력적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리고 그 막 너무 위험할 만큼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극도의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어.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막 분위기 살리고 막 상큼하고 막 사랑스러운 그 분위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은 남자인데 excuse me 하고 막 your phone. following? 아니 근데 저는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무조건 손해보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은 무조건 자기한테 이득이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간다고 봐요. 그러니 연애 기간은 전 이렇게 추천할게요. 이게 내가 남는 장사인지 미치는 장사인지를 알아보는 기간이다. 내가 이 여성을 내가 되게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그런 거 나 싫어. 이건 내 성향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왜? 그게 더 나의 이기적 기쁨이거든요.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걸 보는 걸. 그러면 장사를 잘한 거예요. 왜? 훨씬 강한 가치를 갖고, 사랑의 가치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원래 자기가 혼자 여행 가고 유럽 남자들하고 막 맥주 축제 가가지고 막 우후! 제가 보기에 여자친구 그럴 것 같거든요. 막 덤블링 하면서 우후! 이런 거.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자기야, 나 그런 거 진짜 꼴보기 싫어. 나 보수적인 남자야. 근데 자기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 자기야, 가. 그리고 나 이거 돈 얼마 되진 않는데 가서 맥주 사 마셔.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있을. 아니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싫은데 나 자기가 좋은 게 좋아. 근데 그게 더 사랑에 가깝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여성분은 이제 계속 쳐 돌아다니. 아니다. 내가 미친놈이야. 내 속마음 나와버렸다. 아주 발발이 새끼 마냥 전 세계를 쫓아 돌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에 되게 가까운 단어는 저는 인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너의 살아온 시간을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그거 바꾸려고 안 할게. 왜? 난 널 존중하니까. 그리고 내 살아온 내 틀로 너를 가두지도 않을게. 근데 내 생각은 이런 건 있고 나는 좀 이런 마음이긴 해. 근데 오빠 그럼 나를 인정 못 해줘? 나 돌아다녀야 되는 여자야. 오빠 몰랐어? 나 성층권 뚫는 여자야. 근데 오히려 자기야 뚫어. 돈 모자라면 얘기해. 보내줄 순 없어. 그렇게 하고 또 한 50만 원 딱 보내줘. 받으면 눈물 날걸요? 외국에 가서 외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오빠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아우 나 여기 피곤하다. 얼른 오빠한테 가서 쉬어야지.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해도 좋을 만큼 애정이 있으신 거다. 안정할 만큼. 자, 올해 결혼한 지 19년 차 된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명절에 단 하루도 처가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왜? 늘 저만 친정집에 내려주고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1박 2일 외박을 하고 놀거든요.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친정 부모님은 부부싸움 한 줄 알고 제 안색만 살필 뿐입니다. 저는 남편 친구들이 다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한 지금까지도 호텔 방 잡고 진정한 외박을 합니다. 대박이다. 와. 언제까지 부럽다. 진정한 외박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남편이 명절에 외박하지 않는 날이 올까요? 라고 세다. 사연이 와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거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제 항상 이 사연만 보고 일단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근데 사연만 봐도 충격이긴 하네요. 남편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기 예.
아, 사연의 주인공이시군요. 네네네. 아니, 명절날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처가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주셨거든요. 우리 아내분이 시댁 가서도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아 저만 놓고 나가죠. 코미디언으로서는 진짜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다들 그래요. 아 혹시 여자 있는 거 아니냐. 어디 갔는지 한번 봐라. 그치, 그럴 오해를 할 수 있죠. 이제 물어보죠. 뭐 하고 놀았어? 그치, 그게 중요하죠. 어디서 놀았어? 누구랑 놀았어?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뭐 여기서 밤샜어. 뭐 얘기하다 밤이 새졌어. 되게 찝찝해.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방 잡았어. 방을 잡았어? 방을 잡았어? 거기서 뭐 했어? 거기서 뭐 했어? 부루마블을 했다. 부루마블을 했다. 남자가 40에 부루마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루마블! 투자를 배우기에 얼마나 좋은 게임입니까? 전 세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황금 열쇠 좀 까보고 싶어.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 친구들을 같이 모시고 오셨죠? 혹시 친구들 어디 있어요? 부루마블 크루. 그 친구들. 자, 부루마블 크루 손 드세요. 나 같이 주사위 던졌다. 주사위 던지신 분. 이제 부루마블을 한 건 맞는데요. 네. 부루마블을 저희 말고 크루들이 더 있어요. 그 8인님까지 세 명이 더 있어요. 오지 못한 세 분이 지금 무인도에 갇혀 계신다고. 같은 숫자 나와야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부루마블은 누구 거예요? 제 친구가 문구점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예 업자가 있군요. 명절 말고도 혹시 외박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면접 말고는 외박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아내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명절이 아니면 절대 외박을 하지 않으십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뭐 미리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바뀌는구나. 이런 상황들, 이런 외박 모임들 우리 아내분은 좀 이해를 하세요? 네, 저는 별로 상관을 안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 와이프분들이 성모 마리아 같으시거든요. 네,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하자를 떠나서 제가 한번 이 주제를 던지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자꾸 뭐가 붙잖아요. 이름 앞뒤에. 과장님도 붙고 교수님도 붙고 유명 연예인도 붙고 셀럽도 붙고 사장님 붙고 뭐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상처가 붙어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별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버리고 자기 이름으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거는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기에 남자들이 50, 60, 70, 80 먹고 건강하게 살려면 제가 보기엔 소년성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옷을 훌떡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내 친구들. 사회적인 내 옷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연기도 할 필요 없고 어떤 잘난 척도 할 필요 없고 그거의 결정판이 부루마블이다. 근데 보통 이제 나이 먹고 밖에서 만나면 야 뭐 이번에 부동산 어디 거기 괜찮나? 아, 빌딩 하나 세워야지. 뭐 그런 뭐 빌딩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뭐 좋은 거고 돈 버는 거지만 남자들 안에 소년성이 있거든요. 맞아. 그 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좀 알겠어요. 나도. 되게 어렸을 적 친구인 거죠, 그러면? 네, 고등학교. 봐봐요. 사회를 알기 전에 마지막 친구들이거든요. 네가 밖에서 뭘 하든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루마블. 그 부루마블. 부루마블 재밌어요.
아니 친구분들 제 얘기 제가 이거 정말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100% 공감합니다. 봐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아내분들이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진짜 안 해. 남편들이 그걸 못 느끼게 이렇게 되게 해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러려면 평상시 남편들이 그만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런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라 부르마부를. 선생님 근데 명절날이 겹치면은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바뀐다. 아 명절날에 하면 그거는 조금 근데 이제 위험하다. 근데 이틀 우리가 왔는데 이틀 다 부르마블 하는 거는 자기야 나도 자기를 팔아버리고 싶거든. 그러니 하루 정말 친구들하고 재밌게 그냥 잠도 자지 말고 그냥 재밌게 놀다 와. 기분 좋게. 근데 또 그래도 어른들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역할 연기 한 번만 해줘. 이게 조금 타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알 거예요. 아, 와이프가 내 친구들과의 그거를 지켜주는구나. 근데 저는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일찍 아들 둘을 낳고 아줌마가 됐는데도 아직도 밖에 나가면 아가씨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심지어 큰아들과 밖에 나가면 애인 사이인 줄 알고 오해할 정도인데 누나예요? 물어봐도 그냥 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들이 놀리는데도 싫지는 않습니다. 오늘 근데 사연들이 다 이러네요. 아니 고이즈미 형님이 쏘아 올린 공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아가씨인 척 살고 싶네요. 하 정말. 결혼한 걸 딱히 비밀로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밖에서만큼은 좋아해도 될까요? 자, 우리 아가씨 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앞에 앉아 계셨군요. 소녀 같으신. 네. 남편분은 아까 고이즈미 분 옆에 아인슈타인 한 분. 아인슈타인이. 형님. 오늘 다들 헤어스타일이. 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하는 김영미입니다. 아, 영미님. 약간 제가 그냥 보기에 첫인상 굉장히 소녀 같으세요. 그에 비해 형님이 지금 얼굴에 그늘이 너무 져 있거든요. 뭐 일단 한번 저희가 네네네. 조사를 해볼게요. 아가씨랑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몇 년생이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 81년생이요. 81년. 그럼 진짜 동안이시구나. 네. 밖에서는 실례지만 몇 살까지 오해를 받아보셨어요? 30대 초반까지. 아닌데. 아, 진짜 나 오늘 진짜 나 이거 본인이 받으셨어요? 그래. 참고로 40 되기 전에. 40대 전에. 네, 아니 이건 내가 생각해도 살짝 오바다 싶을 정도로 오해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첫째 아들하고 나갔을 때 네. 여자친구인 줄 알고 첫째 아들 몇 살이죠? 지금 이제 제가 결혼 일찍 해서 26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여자친구가 마트에 왔는 거예요. 톡으로 너 누구랑 있어? 이러는 거야. 그냥 남친구가 나 엄마랑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일이 조금 많았고 제가 또 샵을 운영하는데 그 손님들이 이제 남자 손님들이 대시를 했다가 제가 아줌마인 걸 알면 이제 그 길로 안 오세요. 그런 경우는 조금 있었어요. 남편분이 질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손님들이 뭐 빵을 사다 준다든지 뭐 사다 주면 다 자기 거니까 괜찮대. 많이 받아오래. 저희야 맛있는 거 자주 갖다 주니까 어차피 뭐 신경도 안 쓰고 신경을 몰았어요. 아, 제가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아이고, 반대로 형님도 그럼 그런 거에 좀 목마름이 있겠네요. 총각 어디가 아인슈타인 어디가? 참고로 저희 신랑은 총각처럼 사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살 때부터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아, 좀 총각처럼 느낌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네. 우리 아내분은 그냥 아이 엄마로 살았던 거죠, 좀. 그렇죠. 지금 결혼 생활한 지 거의 뭐 20년 그러면 넘으신 거잖아요. 25년? 6년? 중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어서 20살 때 결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 19살에 결혼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가 이제 엄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엄마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우리에게 아가씨의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아가씨로 살고 싶은 그게 그 있겠어요. 로망이 있죠. 옷 네, 꾸미는 네, 것도 네. 막 더 꾸미고 싶고 액세서리도 더 사고 싶고 20살 막 정말 여대생 막 신입생 그 시기를 막 누려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자의로든 타의로든 우리가 그냥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누군가가 속이 모르는 사람은 자기야 자기 나이에 맞는 걸 좀 해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또 아내는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왜냐면 아내는 사실은 무의식에 나 그거 정말 막 여대생처럼 막 이렇게 누려보고 싶고 그랬는데 나 그 시간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 내가 그거 좀 할 만한 때 되니까 난 40대가 됐는데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 걸 이해 못 받으면 섭섭하고 누군가 그런 말 하면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남편분은 그런 좀 위로를 해주신 적은 있으세요? 거의 없지요. 그런 목소리. 지금 목소리 톤앤 매너가 거의 너무 정확했죠. 없죠. 뭐 잘못은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해. 왜 미안하다고 안 해?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엄청 힘든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말은요. 잘못한 사람이 하지 않고요. 진짜 마음이 강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근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 제가 남편 빙의해서 대신 해드린 겁니다. 남편분 제 얘기가 좀 맞나요? 네. 아 근데 깔끔하시다. 깔끔하셔. 그래도 받아들이시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정말? 아니 근데 뭐 여기 혼나기 위해서 막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근데 남편분도 사실 일찍 결혼해서 또 누릴 수 있는 것들 같이 못 누리신 거니까 남편분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겁니다. 예. 다 누리셨다니까요. 다 누렸어요? 다 누렸답니다. 또 다 누렸답니다. 다 누렸답니다. 왜 그랬어요? 정말 뭐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네. 아내분 보지 말고 그 앞에 그게 카메라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내분한테 그래도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야, 뭐 어릴 때 만나서 뭐 사고를 쳐서 사고를 쳐서. 사고 쳤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미야, 너무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꽃다운 20대도 다 지나가고 애들만 본다고 고생이 많이 했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이제 한 10년만 더 고생 더 하라고? 마무리 좀 잘해주세요, 선생님. 아 진짜. 아니 근데 그 뒤가 중요하잖아요. 10년만 더. 10년만 더. 10년만 더 내가 더 고생을 많이 해서 아 본인이 한데 아우 다행이다. 나중에 좋은데 여행 좋은 데로 같이 손잡고 여러 군데 한번 돌아보자. 사랑한다.
기가 너무 센 남편과 살려니 힘듭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입으로도 네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내 얘기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있어요? 심지어 검색까지 해서 보여주면서 내 말이 맞잖아 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면 그거 누가 뭐래? 미안하다고도 안 합니다. 엄마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못해? 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본인한테 좀 고치라고 하면 야 나도 아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고칠 방법이 없나요? 야, 센데요? 엄청 자존심이 센 것 같아. 아, 이분 공개해도 됩니까? 자, 어디 계신지 손 한번 들어주시죠.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모아놓고 공개를 시킨다고요? 너무 궁금하다. 저쪽이야? 저기 계셨네. 저기 멘트 계시네. 혹시 혈액형 또 B형이십니까? A형. 저긴 또 A형이시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 쓰신 게?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사연 다시 읽어주면서 나 이렇게 보내도 돼 하니까 맞다고. 그래요? 멋있네. 그 얘기가 뭐예요? 아이가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못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구미에서 사는데 TV 보다가 백화점 얘기가 나왔어요. 백화점이 대구역에 저는 롯데백화점 있다 그랬고 신랑은 세계 백화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틀린 거죠? 그쵸. 틀렸는데 네. 계속 맞다고 우기는 거지. 아니야 대구역에 롯데백화점 맞아.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가봤대. 이제 검색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소한 일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부부관계랑 뭐 다른 일도 그렇습니까? 늘은 아니고 늘 아니고 원래 대부분 이제 아내분 눈치를 보잖아요, 네, 남편분들이.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내분이 좀 남편분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기가 좀 세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기가 많이 세요. 네. 많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여자는 나대미 안 된다고 목소리 크면 안 된다 그러고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고 밖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뚱뚱하면 안 된다고. 어머 진짜 보수적이다. 딸들한테도 그래요? 그럼 딸들한테도? 딸한테는 딸이랑 성격 비슷하거든요. 딸도 세요? 세요.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딸까지 그러면 안 되지. 딸이 그래도 아빠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아내분 생각에 본인 생각에 대체 왜 그럴까? 남편분이 자꾸 왜 내 말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네. 난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내분께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분이 한 말을 안 하니까 약간 막 잠깐 조급해지면서.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남편분 빨리 마이크 잡아봐요.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 좀 해봐봐요. 일단 절반 정도는 맞는. 절반은 맞고. 다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저 스스로도 좀 약간 위기적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와이프한테는 이제 뭔가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좀 각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산 적이 이제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좀 그래서 좀 나쁘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처럼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자랐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 속으로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좀 비춰지지 않나. 그래서 많이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해서 항상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식이고 그 환경으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뭐 남편은 아내한테 보통 이렇게 하네. 이런 거는 사실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네. 그게 너무나 기억되는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은 살다가 그런 순간이 오면 무의식적 소리가 있어요.
이때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내 스승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가지의 부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예 이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나 상황이 되어서 헤어져서 우리가 살았거나. 그러면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동서남북이. 도대체 어디, 그러면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내가 더 뿌리를 딱 받아야 돼.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보, 그 대구역에 뭐 롯데백화점이야. 그건 뭐 아니야. 그러면 다음 주에 만들어! 뭐 얼마 들어? 백화점 만드는데 2조? 그거 없어 2조. 사과는 누가 하냐면 잘못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사과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사과예요. 마음에 힘이 있는 자가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유머도요, 여유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긴장돼 있으면 애드립이 안 나와요. 맞아. 편안해야지 애드립도 나오고 센스도 나오고. 여성들이 유머 있는 남성에 상대적으로 끌리는 거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를 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 근원이 있거든요. 그게 삶의 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은 건 풍족이죠. 풍족. 여유는 되게 돈과 심리가 곱하기 된 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아유, 나 진짜 내가 이번에 실수. 나 진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400. 또 실수하면 FS. 근데 이제 내가 남편이 나 너무 여유가 없어. 다 내가 해야 돼. 실수하면 받아줄 부모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쩌면 뭐 남편분이 제 느낌엔 비빌 언덕이 없는, 의자도 보면은요 뒤에 이렇게 의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손 받침대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수틀이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엉덩이만 앉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산 사람도 있어요. 뒤에 기댈 것도 없어. 손 받침대도 없어. 그럼 오직 뭐로만 해야 돼요? 자기 허리 힘만으로. 그러면 이제 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인정하기 어렵고 사과하기 어렵고, 살다 보면 잘못할 일이 많잖아요. 실수할 일도 많고 모르는 일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과는 미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힘이 있는 자들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려고 한다는 거죠. 남편분 제 얘기에 좀 동의되세요? 네, 조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구미로 다시 내려가시죠. 네. 구미로 가지 마시고 대구에 롯데백화점 가셔서, 예? 아, 신세로 가셔서 뭐 사고 싶으세요? 브랜드. 입을 막아버렸어. 남편분이 짧게 아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아, 좋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애 셋까지 이제 키우면서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꼭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아, 엄청 치열하게 사셨네요. 보니까. 저 말에서 다 느껴지네요. 예. 짧았던 것 같아 몇 번 해봐. 이번 질문은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결혼 이후로 함께 다닐 때 저랑 손을 잡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싫은 걸까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진심으로. 야, 이건 진짜 저도 알고 싶네요. 왜 그런지. 혹시 오늘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숨어 계셨다. 어디요? 어머. 숨어 계시네, 진짜. 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결혼한 지 한 14년 차. 14년 차. 왜 이해된다는 표정으로. 14년 차면 뭐. 결혼하기 전에는 네. 약간 제가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네, 제가
잡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뭐 아이가 이제 바로 생기면서 이제 아이가 가운데가 있으면서 이렇게 손을 잡거나 그렇게만 잡고 거의 여태까지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이 아직도 그래도 14년인데 사실 저는 7년 차인데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게 남편 손을 잡을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뭐 케어하고 아이 손잡고 해서. 근데 1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막 남편의 손을 잡고 싶고 진심으로 알고 싶고 이거는 아직도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 헛웃음 뭐예요? 지금 헛웃음 뭐예요? 아, 네.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잡고 싶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아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조언을 듣는데 결혼하면 꼭 손 잡고 다녀야 된다. 왜요? 그거 우리 당연히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안 잡잖아? 내가 지금 결혼 30년 차인데 지금까지 못 잡아.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어색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해가지고 초반에 못했는데 나중에 남자가 이거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남편분. 네.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연애할 때도 저도 같이 좋아했는데 저는 표현이 좀 서투르고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선 안 내밀더라고요. 남편 입장이 또 다르네.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까지 아내분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결혼하고 나서 본인이 좀 해도 되잖아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거는 잘못인데 좀 끝까지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은. 내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같이 좀. 내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같이 좀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막 내심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잡아주길? 잡아주길? 기다리진 않아. 기다렸었는데. 기다렸었는데 지금 좀 무뎌졌어요.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남편분이 뭐 아내의 손을 안 잡으시는 건 아마 저는 도덕적 개념이 아닐까. 도덕적 개념. 웬만한 얘기엔 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연애할 때 결혼 초반에 우리가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손도 잡고 뭐. 근데 한국 남자들 뭐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남자들이 스킨십, 부부관계는 되게 가정이라는 거 안에서 조금 뭔가 어색함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40, 50, 60대 남자들이 과연 아내와의 그 스킨십을 아버지로부터 본 사람이 몇이 있을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아들이 만약에 저러신다면 이제 아들은 사실은 종교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내를 연애할 때 흥분했기 때문에 보통 뭐 결혼하지 뭐 같이 기도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이 나와서 막 이렇게 뭐 만지고 싶고 막 손잡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흥분은 사실 계속되진 않잖아요. 결혼했는데 17년인데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징그럽다. 그 변태 같잖아. 그게 이제 딱 흥분하고 이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킨십은 언어거든요. 언어이거나 일상의 문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언어로 경험한 게 아니라 연애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대상이니까 자기의 가장 밑바닥에 편한 언어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스킨십도 일종의 언어잖아요.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 언어를. 인간이 스킨십이 있다는 게 손도 잡고 뭐 스킨십도 하고 그래야지 뭐 서로 어떤 주제로 얘기할 때도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뭐 그때 자기가 뭐 섭섭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스킨십 안 하면 섭섭했다고. 오토바이 탈 때 뒤질 뻔했다고.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럼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받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전에 뭐 스킨십, 뭐 부부관계 이런 거 다 시시하고 막 크면 다 알아. 각방 써도 애는 다 생겨. 이런 세상에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러면 남자 이거 여자 손 잡고 막 손 추워 그냥 이런 거를 받는 세상에서 이 남자들이 자라버린 거죠. 우리는 각자 그냥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어른, 애 이런 역할론으로 인간을 너무 많이 규명하다 보니까 뭐만 좀 하면 남자가 고추 떨어져 이씨. 또 여자는 또 여자라고 그러고 또 남자는 또 남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색깔, 자기 이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자기 색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흑백인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방식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자기의 고유한 컬러들을 찾았으면 좋겠는 거예요.